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헬스올 대표 도영호입니다. 일단 저는 뭐 추가로 지금 TTA 그 표준화 포럼, 그 스마트 헬스 표준 포럼의 분과장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 연구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AI 메디칼 혁신 글로벌 표준 서비스 및 서비스 동향인데요. 처음에 이제 발표 이제 그 요청이 왔을 때 사실 제가 의료 정보나 헬스케어 쪽 표준을 뭐 기업 입장에서 좀 하기는 했지만 AI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약간 난감했었는데요. 방금 저기 전석 대표님도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지금 AI 쪽으로 어떻게 트랜지션 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 어떤 표준화 기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뭐 긴 시간이 아니기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주로 이제 공식 표준,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는 그 범 헬스케어 섹터라고 표현했습니다. 헬스케어 우리가 의료 정보나 헬스케어 섹터는 뭐 정해져 있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좀 넓게 퍼져 있죠. 사실 요즘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AI 쪽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범 헬스케어 섹터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공적 표준화로는 아이소에서 아이소 TC215, 아이소 TC2로 이제 헬스 인포메틱스죠.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표준화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 이제 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에는 주로 ITUT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ITUT에서 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포커스 그룹 AI for Health라는 이제 포커스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최근에 디스밴드 됐고요. 그다음에 SG21 주로 멀티미디어 쪽으로 하는데 그게 퀘스천 2에서 헬스케어 관련한 이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IC에서도 한 10년 전에 시스템 커미티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크니컬 커미티가 아니고 시스템 커미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 커미티에서 AAL이라고 해서 액티브 어시스티드 리빙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시스템 커미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거하고 이제 조인트에서 주로 이제 에이징 소사이어티 관련한 표준을 하는 아이소 TC 314라는 이제 TC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저쪽에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표준화에서는 대표적으로는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HL7이라는 표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요즘 뭐 글로벌하게 다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 IHE라는 이제 주로 어답션 관련한 이제 어답션이나 테스팅 관련한 이제 사실상 표준화 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주제가 있기에 헬스케어 AI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약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이제 이게 뭐 마우스가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적 표준화가 3개가 있고요. 아이소, IC, 그다음에 ITU. 아이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TC215 그리고 이제 TC304라는 데도 있습니다. 저기는 헬스케어 오가니제이션 매니지먼트 뭐 쪽으로 이제 하는데 조금 헬스케어 쪽을 넘나들긴 하고요. 314는 아까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거 외에도 이제 헬스케어 관련한 TC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다 모르고요. 212 같은 경우는 레버러터리 관련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버러터리 하면 의료에서는 검사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메인은 TC 215에서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IC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의료기기에서는 TC62가 제일 이제 메인이죠, 그래서 TC62 A, B, C, D 섹터에서 전부 의료기기 관련한 레귤레이션이나 국제 표준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AL이라는 시스템 커미티가 있습니다. ITU는 아까 스터디 그룹 원래 16이었는데 작년부터인가 막 바뀌었죠. 이제 병합됐죠. 그래서 20일에 퀘스천 2가 헬스케어 쪽을 표준화를 하고 있고요. 요게 공적 표준화고요. 그 외에 사실상 표준화가 굉장히 많은데
뭐 제가 아는 것만 좀 이제 나열했습니다. JTC1도 물론 있고 JTC1 요새 뭐 AI 쪽이 굉장히 이제 붐이 일다 보니까 JTC1 SC42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지난주인가 뭐 호주에서 그 뭐 총회할 때도 우리나라 분이 한 뭐 25명, 30명 가까이 갔다고 이야기는 전해 들었는데 이제 그거 해서 조인트에서 계속 이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L7, 그 IHE, 그리고 이제 로잉크라고 있는데 로잉크라는 건 주로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이게 시멘틱한 표준들이 여기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에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로잉크, 그래서 미국의 리건 스트리프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이제 요 검사실 용어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스도라고 이제 스노우메드 시티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인데 우리나라도 한 3년 전부터 국가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뭐 9억인가 뭐 이렇게 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WHO도 관여를 많이 하죠. 실제로 저 ITU 퀘스천 21 퀘스천 2에서는 WHO하고 같이 조인트 워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이프 리스닝, 뭐 세이프 뷰잉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HL7, IH, 그다음에 IEEE는 IEEE 11073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이제 의료기기 통신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뭐 퍼스널 헬스 디바이스, 포인트 오브 케어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준화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요즘은 좀 이제 퍼스널 헬스 디바이스 쪽은 좀 힘을 잃었고요. 밑에 보시면 PCHR, Personal Connected Health Alliance, 뭐 혹은 Continua Health Alliance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TT에서도 예전에 시험소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도 뭐 같이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쇠퇴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변하고 있고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뭐 저런 헬스케어 쪽도 결국은 우리가 OCF로 넘어가서 지금 다 메타로 다 이제 소위 이제 병합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오픈 EHR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유럽 쪽이나 호주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EMR, EHR 표준이 있고, C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러니까 우리 임상 시험 하잖아요. 거기에 정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표준을 많이 하고, 뭐 다이컴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방사선 영상들 뭐 이런 것들, 우리 뭐 팩스나 뭐 CT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맷. 그래서 따로 좀 노는 이런. 그래서 제가 아는 표준화 그룹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 헬스케어 표준에 관여하는 SDO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한 페이지 가지고 벌써 10분을 넘어갔네요. TC215는 예, 그런 이제 뭐 보시면 표준 표준 퍼블리시 표준이 243입니다. 굉장히 많죠. 아이소에서도.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도 65개. 그래서 아이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표준을 만드는 커미티입니다. 이게 이제 세크리터리어트도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체어펄슨도 타드 쿠퍼라는 미국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하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저 포함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힘은 약간은 떨어지죠. 서양 쪽이나 이런 데보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워킹 그룹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번 한 3주 전에 그 TCE로 회의를 했는데 저는 못 갔는데 이런 이제 파머시 관련한 파마스티컬 프로덕트나 뭐 혹은 메디 약 관련한 것들은 원래 워킹 그룹 6에 있다가 워킹 그룹 그 서브 커미티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브 커미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나믹스 그러니까 유전체 쪽, 하나는 파머시 쪽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잘라지게 되고 그 외에 뭐 많은 태스크포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주목할 거는 태스크포스 5가 생긴 지 꽤 됐습니다. 한 3년 됐는데 AI Technology in Health Informatics라고 해서 SC42 아까 말씀드린 SC42하고 조인트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조인트 워킹 그룹 3라고 이제 돼서 물론 이제 호스트십이라고 해야 되는 그건 이제 SC42에서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AI 테크놀로지가 맨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헬스케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좀 만들어져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워킹 그룹들이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퍼스널라이즈 디지털 헬스가 마지막에 여기서 생겼는데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생겨났지만 요 전통적인 게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개인 맞춤형 그래서 이제 AI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뭐 디지털 치료 기기, 디지털 치료제, 그다음에 뭐 퍼스널라이즈된 뭐 어떤 표준들을 이렇게 만들다가 AI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태스크포스하고 그다음 조인트 워킹 그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AI 관련한 표준은 ISO TC 215에서 최근에 만들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이 TR 문건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지만 여기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김남국 교수님, 예전에 아산병원에 계셨던 것 같고 지금 신수용 박사님, 지금 원래 이제 성대 계시다가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로 가셨죠. 이 두 분이 아주 오래 전에 이런 뭐 애플리케이션 머신 러닝 테크놀로지 인 이미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준들을 2021년에 퍼블리시했습니다. 뭐 2019년인가 코로나 전에 아마 승인 저 제안을 하고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대구에서 총회를 했거든요. 그때 아마 제안을 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게 이제 SC42의 이제 스트럭처인데요. 여기 보면 조인트 워킹 그룹 SC42 to TC215에서 AI enabled health informatics라고 해서 새로 조인트 그룹이 생겨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SC42에 들고 오는 아이템들이 지금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뭐 국가별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뭐 헬스케어 쪽은 뭐 다들 많이 이제 국가별로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여기 아이템들도 상당히 최근에 이제 뭐 본물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ITU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로 AI for Health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 8월, 9월에 클로즈 됐습니다. 정확하게 디스밴드 됐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이니시티브 on AI for Health, GIAI for H라는 게 새로 결성이 됐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이제 뭐 지금 현재 GI 뭐 이게 활동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SG21 퀘스천 2가 이제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쪽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포커스 그룹 AI for Health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이제 뭐 표준은 아니고 약간 드래프트 같은 거죠. 뭐 그런 딜리버러블을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지난 회의 때 아마 이제 여기 적어놨듯이 2023년에 종료가 돼서 이 아이템들이 모조리 다 퀘스천 2로 넘어왔는데 지난 제네바 회의 그러니까 올 1월이었죠. 올 1월 제네바 회의에서 이걸 갖다 다 워킹 아이템으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네 해가지고 그냥 붕 떠버린 이제 표준들. 그래서 포커스그룹에서 만든 이 문건들은 다 지금 펜딩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때 논리가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Ethics and Governance of AI for Health. 왜 ITU에서 Ethics를 다루느냐? 이걸 해서 전체 다를 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눌 때 2018년에 AI하고 지금 AI는 차원이 다르죠.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머신러닝하고 뭐 이런 거 시절이고 지금 뭐 생성이 완전 바뀌었으니까 그때 나왔던 개념하고 지금하고 표준화 아이템이 되느냐? 그냥 죽여버린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펜딩돼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퀘스천 2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for 디지털 헬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라포처는 동경대학의 마사이토 가오모리라는 친구가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잘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ITU 퀘스천 2에서도 AI하고 연관되는 아이템들이 좀 있어서 뭐 지금 앞에 아까 저하고도 뭐 인사를 드렸는데 여기 뭐 연세대 박은진 교수님 하시는 Requirement and Framework Stroke Detection Services 이것도 AI 얼굴로 이렇게 해서 주로 SVM 썼던가요? 아무튼 그런 이제 AI하고 관련돼 있는 표준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Requirement Framework the Pre-Triage Guidance Platform. 그래서 보통 병원 가기 전에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 뭐 이 사람은 응급이다, 이 사람은 많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AI로 중국이 AI 관련한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들고 와요.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들고 오고요. 그 외의 것도 다 조금씩 연관이 있는데 좀
좀 리마커블한 것만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이렇게 돼 있죠. 뭐 가이드라인 for application of AI 뭐 CT 관련한 건데요. 이게 뭐 좀 뭐 테크니컬 페이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케이스 인 차이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AI 쪽으로 이제 계속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아직 15분 남았네요. 네, 시스템 커미티 AL은 주로 이제 헬스케어 쪽보다는 이게 이제 액티브 어시스티드 리빙, 예전에는 앰비언트 어시스티드 리빙에서 좀 조용하게 우리가 뭐 집에서 독거노인이나 혹은 혼자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이런 이제 주제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범 헬스케어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지금 체어십은 뭐 중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의장에 뭐 그 연세대 한태하 교수님이 부의장을 하고 계시고 세크리테리어트는 원래 시스템 커미티는 중앙사무국에서 세크리테리어트를 했습니다. 시스템 커미티가 맨 처음에 SMB에서 생기면서 세크리테리어트를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펜에서 세크리테리어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닥터 하지메라는 친구가 하고 있는데 지난주인가 아마 후배한테 세크리터리는 물려주겠다라고 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이제 아이템들이 시스템 커미티라서 많지는 않은데요. 보시면 여기도 보면 ethical consideration of AI when applied in AAL contex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것도 꽤 오래된 겁니다. 2023년에 퍼블리시 됐으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고 요즘 AI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걸 오히려 요즘 또 꺼내서 예전에 좀 더 잘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표준 아이템입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일본에서 collaboration between AAL users and AAL systems라는 표준을 아마 2년 전인가 제안하는데 이제 MP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도 로봇하고 저쪽 로봇을 잘하니까 일본이 그래서 로봇하고 사람하고 서로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뭐 리퀘어먼트나 혹은 뭐 시스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들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약간 그랬었는데 어쨌든 MP가 통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314 같은 경우에도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룹인데 여기 보면 조인트 워킹 그룹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AAL하고 조인트 워킹 그룹이 하나 있는데 Aging Inclusive Living in Smart Hom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에서 주로 에이징을 어떻게 인클루시브라는 단어도 요즘 많이 쓰잖아요. 포용할 것인가. 그리고 IT 기술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아까 뭐 TC215는 퍼블리시드 뭐 스탠다드가 200 몇십 개였는데 여기 6개밖에 안 되니까 사실 TC별로 굉장히 이제 규모가 차이가 나죠. 네, 그다음에 사실상 표준 중에 제일 이제 요즘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 헬스케어 쪽에서는 HR7 파이어 이게 발음은 fire라고 하는데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라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요. 뭐 AI 측면에서 보면 한 두 달 전에 HR7 미팅이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AI 오피스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AI에 다 이제 뭐 이렇게 다이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HR7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그 SDO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주로 뭐 좋은 말 다 적어놨습니다. Creating framework that will ensure emerging technologies are trusted. explainable, interoperable, and scalable across clinical, operational, and research setting 뭐 worldwide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 뭐 explainable AI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의료 정보나 아니면 병원 쪽에 굉장히 많이 어답션이 되어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얘들이 건드리는 순간 이제 빨리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표준의 또 특성상 확산이 굉장히 빠르고 또 좀 프랙티컬하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아직 10분이 남았네요. 25분이니까 5분 남았네요.
IHE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HE는 주로 이제 헬스케어 스탠다드들을 어답션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표준화인데요. 얘들은 좀 재밌는 게 헬스케어 도메인을 갖다가 헬스케어를 도메인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엔도스코피, 그다음 패솔로지 앤 레보레토리, 그다음에 파머시, 그다음 레디에이션 온콜로지, 레디얼러지 뭐 이런 걸로 다 퍼블릭 헬스 이렇게 다 나눠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IT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존 표준들을 어떻게 이 유스 케이스에서 맞춰서 어답션 할 거고 임플레멘테이션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테스팅하는 그런 이제 테스팅이 이제 랩 기반의 테스팅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벤더끼리 커넥트하고 뭐 이런 이제 행사들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거고, 네, 테스팅도 커넥타톤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벤더 투 벤더 일주일간 모여가지고 벤더 투 벤더로 직접 얘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그냥 임플레멘테이션 가이드 비슷한 거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구현해서 서로 붙는지 안 붙는지 이 회사 저 회사 저 회사 저 회사 이렇게 뭐 저도 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가면 뭐 쉽게 여기 설명하면 구글하고 뭐 MS하고 뭐 에픽 이런 회사들하고 저하고 직접 이제 우리 회사하고 이렇게 붙여본 표준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잘 붙어야 되니까요. 근데 해보면은 실제로 바로 탁 붙이면 붙느냐 여기 많이 해보시겠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뭐 수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네, IH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네. 최근에 나온 이제 AI 프로파일들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AI 리절트라는 프로파일 이것도 한 3, 4년 됐고요. 그다음에 AI 워크플로우 포 이미지 주로 이미지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난 이미지 데이터 해서 새로 이제 만들고 있고 요런 이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 해서 좀 당황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 SDO들도 전부 AI 쪽으로 벌써 한 걸음씩 나가고 있었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뭐 딥하게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H에서 메인으로 생각하는 XDS도 이제 AI 하고 있고요. 마지막인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실제로 AI 쪽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헬스케어 쪽, 의료 쪽은 결국은 양질의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말로 하는 데이터들 포함해서 막 이렇게 막 쓰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규범화하는 작업들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를 올려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그거를 위해서 데이터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도 AI를 사용하고 그다음 그걸 갖다가 AI에 또 어떤 이제 피딩하는 어떤 밥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가버넌스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시험 인증 체계나 AI 에티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료 쪽에서는 또 수가 문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AI로 했는 거에 대한 정확한 안전 이런 것들도 하지만 이게 결국 수가 쳐줄 거냐? 수가 안 쳐주면은 산업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뭐 말씀드릴 거는 이제 security and privacy. 이거는 뭐 다른데 금융이나 이런 것 때도 다 나오지만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야 돼. 우리나라 실제로 내 데이터인데도 내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내 몰래 뭐 팔리는 데이터도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품질, 동의,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위험 관리.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런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결국은 이제 헬스케어 도메인에서 AI 섹터에서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경쟁적으로 준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인 걸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네, 이상 제가 짧은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영호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AI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을 위한 공동주택 제로 에너지화 표준의 그리다 에너지 전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